안녕하십니까. 문학심리 상담사 과정의 유나경입니다.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요, 먼저 문학심리 상담사 과정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릴 거고요. 이어서 문학심리 상담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심리 상담사의 자격증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요.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기관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실제로 문학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치유 효과를 먼저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시고 나면요, 문학이 지닌 자가치유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가장 적절한 작품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에 대한 이해도 높여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학심리 상담의 한 가지 방법인 글쓰기 치료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심리치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 효과 경험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상담사가 되었을 때 보다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상담을 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로 활동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치유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학심리 상담사 과정을 들으시고 상담사로 활동하시면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문학심리 상담 과정은요, 특정인에게만, 그리고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그다음에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문학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대상을 중심으로 먼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요. 그러면서 점점 대상을 넓혀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경력을 넓혀 가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문학심리 상담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상담 과정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직업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고요.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불안, 이게 굉장히 높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힐링이나 치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어떤 예술 매체를 활용한 예술 치료들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학심리 상담도 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술이나 음악이나 춤을 통한 여러 가지 예술 치료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다 치료 효과가 있겠지만 문학심리 상담 과정은요, 보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또 누구에게나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진 고유한 장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늘어나고 있고요.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학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좀 더 확산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문학심리 상담은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매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학심리 상담사 과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부터요, 1강부터 한 10강까지는요, 문학심리 상담의 그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11강, 12강, 13강부터 15강까지 해서는, 각각의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16강부터 20강까지는 대상별 문학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21강부터 25강까지는 특정 매체, 그림책이나 시, 전래동화, 소설, 영상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요, 먼저 문학심리 상담의 개념과 역사입니다. 먼저 문학심리 상담의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심리 상담은요, 문학을 이용해서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위주의 독서 치료와 쓰기 위주의 글쓰기 치료를 통합하고 말하기, 읽기, 쓰기뿐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 동작, 이야기 등의 다양한 치료적 매체들을 함께 활용해서 치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심리 상담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치료하면은 책만 가지고 뭔가 상담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책이라고 하는 문학이라는 매체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은 하겠지만 미술이나 음악, 동작, 이야기 등 다양한 다른 치료적 매체들을 함께 활용해서 그 치료적 효과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심리 상담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서 독서 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 치료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자가 책을 활용하여 도움을 주는 치료 활동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다양한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하여 상담자와 미술적, 음악적, 연극적, 문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적응과 성장을 위해 능력 향상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치료와 문학 심리 상담은 상당히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굳이 조금 구분을 하자면 독서 치료가 보다 그 작품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는데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문학 심리 상담에서는 글쓰기라고 하는 표현적인 매체도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같이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쓰기 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치료는 표현 재료의 하나로 글을 쓰고 성찰하는 행위를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 쓰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점차 고통을 약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 치료는 자가 치유, 나 혼자서 치유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후 이 과정을 다 배우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셔서 치유 효과를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치료입니다. 이야기 치료는 해석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야기를 도구적으로 사용했던 기존의 상담과는 달리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인 기능을 극대화하는 상담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썼던 과거의 경험이 아닌 대안적인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재정립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치료입니다. 시치료는요, 내담자가 치료사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시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안정적인 심리 정서 상태를 유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손상되고 미숙한 자아를 보다 건강한 자아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 다 같이 시 읽기, 그리고 시에 대해서 토론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 쓰기도 있는데요. 이런 그 협의의 시뿐만 아니라 글쓰기, 저널쓰기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 시쓰기 영역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치료와 앞서서 말씀드린 이야기 치료, 그리고 글쓰기 치료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심리 상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문학심리 상담의 어원을 살펴보겠는데요. 비빌리오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비빌리온과 테라피아의 합성어입니다. 이 비빌리오는 그리스어에서 책이나 문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테라피아라는 말은 병을 고쳐주다, 의학적으로 돕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말을 합치게 되면은 책이나 문학을 이용해서 뭔가 병을 고쳐주고 치료적으로 어떤 돕는 활동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을 사용해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문학이 치료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문학을 사용해서 정신 건강을 증진시켰다는 것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천년경에 고대 그리스의 도시 테베 도서관 현관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그 현판이 걸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원적 300년 전에는 도서관 입구에 영혼을 위한 약 이런 말들이 쓰여 있는데요. 기원전 천년경부터 도서 그리고 문학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왔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것을 활용해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문학계의 치료적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으로요. 읽기와 쓰기는 약제와 외과 의학과 함께 중요한 치료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편지나 신앙고백, 명상록 등을 통해서 영혼을 정화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보면서 고대 그리스에서 어떻게 문학을 이해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학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비극은 드라마적 장치를 취하고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해 그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분노와 공포, 열광적 감정 등이 우리 내부에 너무 과다하게 차 있을 때는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평정 상태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음악이나 비극,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카타르시스를 해야 한다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리스의 한 수도원에서는요, 영혼을 위한 약상자라는 그런 팻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세기 로마의 내과의사 소라우스는 우울증 환자에게 희극을 처방하고요. 그 다음에 조증 환자에게는 비극을 처방을 해서 어떤 이 치유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72년 알만수어 병원은 코란의 낭독을 통해서 일종의 치료로 좀 활용을 했고요. 16세기 프랑스 의사 라블레는 환자에게 항상
처방과 함께 문학책도 같이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학 치료가 현대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벤자민 러시가 1751년에 펜실베니아에 병원을 세우고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치료를 이제 도입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1800년경에 프랑스에서는 사두 후작이 텍스트와 연극을 통해서 또 치료 효과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1803년에 라일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어떤 텍스트 치료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4년에 미국의 캐서린 존스가 사서인데요. 워버린 맥린 병원에서 도서관을 설립하고 심리적으로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책을 치료에 활용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문학 치료, 독서 치료가 발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대적 의미의 문학 치료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1909년에는 연극 치료가 도입이 되었고요. 1929년에는 이제 글쓰기 치료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 모레노 사이코 드라마, 그러니까 사이코 드라마 방식의 이제 치료법이 도입이 되었고요. 1959년에 그 뉴욕의 심리학자 리디에 의해서 시치료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미국에서는 시치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아서 러너 문학치료연구소가 처음으로 개설되었고요. 1980년대에 이르러서 문학치료학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문학치료는 1900년대부터,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발전이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치료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치료가 처음으로 들어온 건 한 1970년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때는 뭐 소개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이론 과정이 생기게 된 거는 2000년대 초반, 2002년도에 이론 과정이 최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점차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현재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재활원, 그리고 뭐 사회복지관, 학교, 병원,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뭐 쉼터,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좀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양한 문학치료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서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학심리 상담의 이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